112쪽까지가 숙제였고, 질문 99, 100, 101. 102에 12번을 제가 푼 거랑 답이 안 맞아서 이거 풀면 안 돼요. 다시 풀면 되지. 아니, 이게 근데 이렇게 풀어 101, 102는 괜찮아? 네, 12요? 그러면 12번? 뭐가 문제지? 12번에 이걸 이렇게 풀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답지에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풀려고 돼 있는데 마이너스 4에서 극대지. 네, 0에서 극소지. 네 이걸 이용해서 그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먼저 실을 만들면 안 돼요? 왜냐면 3차 1인 3차 함수는 이 A 자리가 일반적으로 오는 게 3이 나올 거잖아요, 무조건. 미분에서. 네, 미분에서 그러면 3하고 가로 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X 더하기 2잖아. 왜냐면 이 가운데 값이 마이너스 2잖아. x 3승 ax의 제곱 bx 더하기 c 이게 fx지.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b잖아. 이제 미분하면 그지? 근데 여기 주어져 있는 건 x 더하기 4 x 이렇게 돼야 되겠다. 네. 그러면 3x의 제곱 플러스 12x가 되지.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가 여기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4하고 0 되니까 그러면 a는 6이 되고 b는 0이 되겠지. 이렇게 빼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 계산했나? b는 0, a는 6 돼야 되지. a가 6이 나오고 여기 다시 집어넣어서 x 3승 6x의 제곱 더하기 c 여기서 극대값이 0일 때고 마이너스 4일 때고 0 대입하면 이 두 개 빼주면 c는 안 구해도 돼요. 어차피 c는 사라질 거니까 이걸로 계산하면 답 나옵니다. 제 질문은 그러니까 저 F 프라임 X 미분한 거를 먼저 한 다음에 저기를 이제 나중에 그 위에 있는 거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3x의 제곱 더하기 12x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왜 거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얘하고 얘가 같다라고 두면 a하고 b 정해지잖아. 플러스 12 B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걸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안 되죠. 빼는 거 너는 그 꼭지점을 모르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건 알지만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f 프라임 x는 꼭지점이 필요 없어요. f 프라임 x는 부호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얘하고 얘가 중요하지. 여기가 마이너스 2에서 2에 된다는 이건 중요하지 않아. 뭐 그렇게 해서도 맞춰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적분까지 할 줄 알아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푸는 건 답이 아마 중간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어서도 여기 보면 107, 108, 109 괜찮아? 111, 112 111, 112도 괜찮고 좋아요. 그럼 113쪽 이제 해도 되겠다. 113쪽에 필수예제 7번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이야기들은 이제 활용이라는 이름을 붙였지? 근데 활용의 의미는 식을 세워라. 그래서 식을 세운 이후에 그 다음 과정에서 미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y는 9 빼기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에 대하여 이 2차 함수에 대하여 3과 마이너스 3에서 만나고 여기가 9가 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 대하여 이 안에 내접하고 있는 직사각형 저기에 내접하고 있는 이 직사각형에 A, B, CD를 붙였어요. 그리고 이 넓이에 대하여 이 넓이의
대값을 구해라라는 게 문제지. 자, 여러분들이 도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그 도형의 모양을 판단하시고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 요거에 대한 기준이 되면 가로와 세로를 문자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요게 중요한 거지. 그러려면 이제 시작이 A라는 점의 좌표만 알면 A라는 점의 좌표를 문자로 표현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표현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A라는 점의 X좌표를 A라 두고 Y좌표를 9 빼기 A 제곱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놈의 가로의 길이는 2A가 되고 Y는 9 빼기 X제곱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 가로에 해당하는 길이가 요 X좌표의 2배 이쪽이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가로의 길이가 2A 세로의 길이가 9 빼기 A 제곱이라는 이러한 형태의 식이 넓이를 나타내는 A에 대한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A라는 점의 위치를 1사분면의 점을 A라고 했기 때문에 A는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범위가 제한이 되겠지. 3보다 커지면 바깥으로 나갈 거니까 내접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주어진 함수를 전개하고 3A 3, 2A 3승 더하기 18A 그리고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해야지. S'A를 구하면 마이너스 6A의 제곱 더하기 18 0이 되는 A 값 구하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양변 6으로 나눠서 넘겨준 다음에 구하면 되죠. S'A가 초급차항이 음수라서 위로 블록이고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감소 그 다음에 증가 감소하지.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가 0부터 3까지니까 최대값은 루트 3에서 갖는 걸 확정할 수 있지. 그지? 따라서 우리한테 원하는 값은 S 루트 3 2 루트 3에 6 12 루트 3이 이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값이 되는 거야.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에다가 A 대신에 루트 3을 대입해서 정리했습니다. 오케이? 자, 과정상으로 보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에 맞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식을 문자를 포함한 3차식의 형태를 만들어냈고 그 3차식에 대한 최대치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미분을 이용했습니다. 오케이? 과정에서 필요한 그 문자의 범위가 주어지게 되면 그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 이해하는가? 그지? 자, 8번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20인, 30인 정사각형의 종이가 하나 있고 이 종이를 네 귀퉁이를 잘라서 얘네들을 입체 도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어져 있는 한 변의 길이가 30cm인 정사각형 종이를 그지? 여기를 네 귀퉁이를 잘라내는 거야. 네 귀퉁이를 여기 잘라주게 되면 이 잘라진 부분을 접는선으로 해서 얘네들을 접어 올려. 이 끝에 가서 잘려진 거지. 이렇게 잘려지고 남아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면 이렇게 생긴 뚜껑이 없는 직유면체가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치? 뚜껑이 없는 직유면체가 만들어져. 오케이? 자, 잘라낸 이 정사각형의 한 모서리를 X라고 잡으면 양쪽에서 똑같이 X만큼을 뺐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부분은 30 빼기 2X가 될 거고 세로의 길이도 30 빼기 2X가 되겠죠? 그리고 이놈의 높이는 그 잘려진 부분만큼을 높이로 할 거기 때문에 이 뚜껑이 없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밑넓이 30 빼기 2X의 제곱 곱하기 높이 X 요게 부피를 나타내는 VX라는 식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주어진 X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고 30 빼기 2X도 양수여야 합니다. 그러면 X는 15보다 작다가 돼서 여기서 우리가 네귀퉁이에서 잘라낼 수 있는 X값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5보다 작다라는 이런 X값의 범위가 만들어지게 돼요. 오케이?
도형의 길이니까. 자, vx가 3차식입니다. 전개하셔도 되고 뭐 고별 미분법을 써도 되는데 뭐 전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4x의 3승 60, 120, 120의 x의 제곱 900x라고 하는 이 식을 미분하여 v'(x) 구하면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의 x 더하기 900 0이 되는 거 구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12로 나누면 75 되나요? 75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인수분해하는 거지 75면은 5하고 15 5하고 15 하면 안 나오지 않나? 2가 안 나오잖아 5하고 15 그러면 3 15 25 25 3 뭐가 잘못됐나? 900을 12로 나누면 75가 아닌가? 맞아? 인수분해 안 되나? 84, 60, 플러스 75예요. 전개했을 때 4x의 제곱 60, 120 여기 120이구나 240. 여기가 120, 240 120 여기 240 돼야 되죠 여기가 20이네 그러면 25하고 아니 15하고 5가 되네 15하고 5 하면 x 빼기 5하고 x 빼기 15를 인수분해 되죠 그렇게 되면 얘가 5하고 15니까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하고 주어진 구간이 0부터 15까지니까 그러면 여기 5에서 최대가 되겠지? 그지? x가 5일 때 vx의 최대값은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5, 20, 400 곱하기 5, 2000 두께의 최대값은 200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다. 이렇게 미분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앞에서 봤던 건 그래프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처럼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 안에서의 어떤 문제와 지금처럼 이렇게 부피와 같은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좀 더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함수의 모양이 방정식의 모양이 fx는 0, fx는 gx 뭐 이런 형식의 식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쭉 넘어가면 117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방정식을 함수하고 연결시켜 보면 f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y는 fx와 y는 0이라고 하는 이 둘의 교점에 x 좌표를 구한다라는 게 x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게 fx는 0이라고 하는 저 방정식의 목적이야. 무슨 얘기 알아들어? fx는 0은 y는 fx하고 y는 0. 이 y는 0이라는 게 x축이죠. x축. fx는 0은 fx라는 함수가 지나가? 여기 x축이 있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점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돼. 왜? y는 fx가 x축과의 교점 x 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 0 대입해야 되잖아. y에다 0 대입하면 fx는 0이 되지. fx는 0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y는 fx라는 함수와 x축이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그 방정식의 목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봤을 때 여기 위에 나와 있는 y는 fx는 gx라는 식은 y는 fx하고 y는 gx
교점.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게 저기 나와 있는 y는 fx하고 y는 gx가 만나는 fx는 gx라고 하는 저 식이 된다고. y는 fx라는 함수가 지나가요. fx. 그리고 여기에 y는 gx에 지나갑니다. y는 gx. 그리고 여기에 x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둘의 요 교점 세 개 있잖아. 요놈의 좌표를 구하면 그게 이 방정식의 세 근을 구한 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방정식의 의미야.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방정식을 푼다의 의미는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게 목표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3차, 4차 방정식의 해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푸는 걸 1학년 때 이미 배웠어.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근의 개수에 대한 판단이야. 근이 몇 개냐? 요거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래프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이게 y는 gx 그리고 y는 fx가 이게 y는 fx 지나갔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만 놓고 fx는 0 이게 fx야. 얘랑 x축이랑 만나는 게 여기 하나 있지. 그지? 근이 몇 개냐라고 묻는 거야. 몇 개? fx는 0은 한 개의 중근을 갖습니다. 한 개의 중근. gx는 0이라고 하는 식은 근이 몇 개일까? gx는 0은 하나, 둘, 세 개. 세 개의 실근을 갖는 거야. 세 개의 실근. 그러면 fx하고 gx가 같아지는 건 근이 몇 개야? fx하고 gx가 같아지는 건? 이것도 이 노란색과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지. 그지? 지금처럼 이렇게 교점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교점이 바로 실근인 거야. 실근. 일반적으로 3차 방정식을 풀면 얘네들은 무조건 근이 3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 3개의 근이 실근이 1개면 허근이 2개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루는 이 수학2라고 하는 과목은 실수 범위에서만 다룬다 그랬어.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에서 눈에 보이는 근들은 결국에는 실근이야. 실근. 교점이 3개면 3개, 1개면 1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그래프를 갖고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라고 하는 건 자, 그래프를 그려서 판별하는 건데 그때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보시면 자, 예를 들어 필수에게 1번에 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이 0이다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여기서 원하는 건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냐고 물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좌변에 있는 x3승 빼기 12x 더하기 1을 fx라고 둘 거야. x3승 12x 더하기 1을 fx라고 두고 우리는 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미분해서 f'x 3x의 제곱 마이너스 12 0이 되는가 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실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지? 그럼 대략 얘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에서 만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고 이걸 가지고 증가, 감소, 증가한다는 걸 판단할 수 있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에 의하면 마이너스 2에서의 값이 극대, 2에서의 값이 극소야. f-2를 구하면 주어진 게 마이너스 8, 24에 1 그러면 16, 17이 되고 f2의 값을 구하면 8 빼기 24 더하기 1 15가 됩니다. 마이너스 15 그러면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결과를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여기에서 이렇게 구할 거야.
마이너스 2일 때 17이 되고 2일 때 마이너스 15가 돼요. 그 얘네들은 증가, 감소, 증가한단 말이지. 그럼 이 그림이 몇 개야? 이 그림을 딱 봤더니 3개. x축과 만나는 게 하나, 둘, 세 개지. 그지? 우리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판단을 이렇게 할 거야. 알겠어? 자, 한 단계 더 나가봐.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주냐면, x 3승 빼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a는 0. 주어져 있는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그리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그리고 얘가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 자, 이런 범위 A를 구하래요. A의 범위를 구하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부터.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역시 마찬가지야. 좌변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줄 거야. x 3승 빼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a를 fx라 두고. 자, 미분하겠죠? f 프라임 x를 구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 3x로 묶어서 x 빼기 2를 만들면 얘는 x는 0과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 거지. 0과 2에서 극값을 갖고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를 갖는 거야. 그러면 0에서 f0를 구하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f2를 구하면 8 빼기 1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생각하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가지고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x축이 여기 있어야 된다. 맞니? 그러려면 극대값은 양수가 되고 극소값은 음수가 돼야 되지. 맞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번에 대한 답을 할 때 1번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4 빼기 a의 곱이 음수가 돼야 돼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얘네들의 곱이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맞니? 양변을 a로 나누면,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마이너스로 묶고 얘도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런 식이 될 거니까 a는 마이너스보다 크고 0보다는 작을 때, 이때는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습니다. 이해? 삼차 함수야.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상황이야.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가면 없어지는 거야. 얘는 두 실근을 갖는 거지. 실근이 두 개인 거야.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는 극대가 0이고 여기서는 극소가 0인 거지. 그치? 근데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얘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근이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얘가 이런 식으로 가면 역시 근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지. 맞아? 이해들 하십니까? 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로 합쳐버리면 극대와 극소가 어때 지금? 극대는 양수고 극소는 음수인 상황이야. 근데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우리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달라. 그걸 곱하면 음수 되면 되지. 그지?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그림은 근이 두 개야. 두 개. 극대가 0이거나 극소가 0이면 되지. 이때는 극대와 극소의 곱이 0이 되면 이 의미가 극대가 0이거나 극소가 0이라는 뜻이지. 극대가 0이거나 극소가 0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극대하고 극소가 모두 양수거나 극대와 극소가 모두 음수인 거지. 다시 얘기하면 부호가 같다는 뜻이야. 극대와 극소의 곱이 곱하면 얘네들이 양수가 되잖아. 그러면 실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3차 방정식은 극대와 극소를 갖는 경우에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세실근, 그러니까 극대 극소가 존재하는 3차 함수가 근이 두 개래요. 그러면 극대나 극소가 0이어야 되는 거야. 얘가 근이 실근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럼 극대 극소가 둘 다 음수거나 둘 다 양수여야 되는 거야. 알겠어? 지금 첫 번째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고 해서 극대와 극소의 곱을 음수라고 잡은 거야. 부호가 달라야 된다. 두 번째는 극대와 극소의 곱이 0이어야 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거나 또는 a가 0이다. 세 번째는 얘네들이 극대와 극소의 곱이 양수여야 한다. 그럼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a는 0보다 크다. 알아듣나?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또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풉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a를 넘겨요. 똑같은 문제야.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빼기 a는 0에서 마이너스 a를 우변으로 넘겨서 나는 좌변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잡고 우변에 있는 함수를 gx라고 하자. 그러면 gx는 a라고 하는 상수함수야. x축과 평행한 직선. fx를 완성시켜보면 이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똑같아요. 3x, x 빼기 2, 0 x는 0과 x는 2에서 극값을 갖고 0을 대입하면 0 2를 대입하면 8 빼기 12 마이너스 4.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좌측에 있는 fx라는 함수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얘가 0에서 극대 이게 y는 fx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y는 gx라는 함수를 그릴 거야. gx는 a라고 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야. 근데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얘가 지나가면서 교점이 3개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였을 때 3개의 근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지. 극소보다는 크고 극대보다는 작은 구간에서는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지. 그지? 얘가 좀 더 올라가 극대에서 접하고 극소에서 접하는 이 순간은 근이 하나, 두 개만 같지. a가 마이너스 4 극소에서 접하거나 또는 극대에서 접하는 순간은 2개의 근을 갖는 거야. 그리고 극대보다 위로 올라가고 극대보다 위로 올라가고 극소보다 아래로 가면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지. a가 0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근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완성시켜 놓고 a를 변화시켜 가면서 풀려면 두 번째 방법. 단순히 판단만 하면 되는 상황이면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 방법은 극대와 극소의 곱이 음수, 서로 부호가 다르면 서로 다른 세실근. 한쪽이 극대나 극소가 0이면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 될 때는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 근 2개인 거고 극대보다 위, 극소보다 아래. 다시 얘기해서 얘네들이 극대 극소가 부호가 같으면 그때는 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페이지 118쪽을 보시면 118쪽에 있는 노란색 박스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할 때 극대 극소의 곱이 음수일 때 서로 다른 세실근, 극대와 극소의 곱이 0일 때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 그러니까 실근이 2개인 거죠. 극대와 극소의 곱이 양수, 다시 얘기하면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일 때는 실근이 하나밖에 없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알겠는가? 요게 이제 근의 개수를 판별하기엔 좋은데 내가 지금 보여드렸던 두 번째 방법 A를 위아래로 움직였던 방법 있지? 그지?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더 세밀한 문제를 풀 때는 더 도움이 됩니다.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를 보면 단순하게 근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근에다가 부호까지 달아놨어요. 근호에다가 부호까지 달아놨어요. 이렇게 세밀한 문제를 풀 때는 두 번째 방법, 상수항을 넘겨놓고 풀어내는 방법이 훨씬 더 좋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빼기 12x 마이너스 a를 우변으로 넘겨서 여기 잡아놓고 그래놓고 나는 좌변에 있는 함수 fx에 좌변에 있는 이 함수 fx의 그래프를 정밀하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f 프라임 x를 통해서 6x의 제곱 6x 12 0 되는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0돼서 x가 마이너스 1과 x가 2라는 값이 극값을 갖는 순간이 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극대와 극소를 구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12 그러면 7 될 거고 2 대입하면 8이 16, 4, 3,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20 지금 주어져 있는 극대 극소를 좌표표면에다 그려보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가 7이 되고 마이너스 1일 때 7, 2일 때가 마이너스 20이 돼요. 2일 때 마이너스 20 그리고 얘는 0,0을 지나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0 돼버리니까 위로 블록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게 바로 y는 fx가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완성이 일단 돼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조금 더 세밀하게 가는 거죠. A를 옮겨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A가 극대와 극소 사이에 오면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A가 7 사이에 오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습니다. 그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죠. 오케이? 자, 이 안에서 얘를 두 개 부분으로 나눕니다.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A가 7보다 작아요. 그러면 0보다 크고 7보다 작으면 0보다 크고 7보다 작으면 세 실근인데 두 개는 Y축의 왼쪽이야. 찬혁아 너 찬혁이 괴롭혔지? 찬혁이 이렇게 잘가 그래. 참, 별일이네. 열심히 잘 봐. 여기 나와 있는 이 근이 Y축의 왼쪽이니까 음수지. 이때는 음수 2개, 양수 1개를 갖는 거야. 1개. 그지? 자, 얘가 내려와. 여기 내려오면 만나는 점이 얘하고 얘는 x값의 기준으로 보면 양수잖아. 그리고 y 여기 음수 하나 있지. 그러니까 음수가 1개, 양수가 2개가 되지.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세 실근을 갖는데 그 세 실근에서 뭐 양수 음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래프를 그려서 A를 움직이면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극대에서 딱 접했어요. 그지? 그러면 A가 7일 때하고 A가 마이너스 21 때를 놓고 보면 마이너스 21대를 놓고 보면 두 실근을 갖는 겁니다. 한 개의 중근과 실근 하나를 갖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7일 때는 음수인 중근과 음수 중근과 양의 실근 양수 실근 하나를 갖는 거지. 음수인 중근 하나와 양수인 실근 한 개. 또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는 이때는 음수가 한 개고, 그지? 그 다음에 양수가 중근이 되는 거지. 이게 조금 더 세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A를 넘겨서 풀면 이게 부호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1번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 음수 두 개와 양수 하나니까 A가 0보다 크고 7보다 작아야 되고, 2번
한 개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이거는 요 밑에 거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여기다가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음수인 중근과 양수인 실근 하나를 갖는 건 어디냐? A가 7일 때. 그지? 음수인 실근 한 개와 양수인 중근 한 개를 갖는 건 언제냐? 이거 A가 마이너스 20일 때. 알겠어? 양수인 실근만 가져요. 양수 실근. 양의 실근 한 개. 그리고 허근 두 개. A가 7보다 클 때. A가 7보다 크면 양수인 실근 하나와 허근. 음의 실근 하나와 음의 실근 한 개와 그 다음에 허근 두 개. A가 마이너스 20보다 작을 때. A가 마이너스 20보다 작으면 음수인 실근을 갖고 나머지는 없잖아. 그 없는 두 개가 허근이라고. 알겠나? 그래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하는 건 이게 더 편하다. 알아듣나? 3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 갈게요. 3-2번에 대한 도미 같이 한번 해볼까요? 3-2번.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3차가 얘기할 게 많은데 4차의 경우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3-2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3-2번 2x 4승 빼기 4x 제곱을 두고 a를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a를 우변으로 이항해. 그런 다음에 그 y는 a라고 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문제에 대한 답을 하면 되겠지. 2x 4승 마이너스 4x 제곱의 그래프는 2x의 4승 빼기 4x의 제곱을 요걸 fx라고 보고 gx는 a 둔 상태에서 fx부터 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자 미분하시고 8x로 묶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러면 우리는 fx에다가 마이너스 1 0 1이라는 값 3개를 대입해 봐야지. 응?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0일 때 0이고 그때가 0이야.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 2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W자 모양의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러겠지? 우리 직납표 안 그려도 이게 그릴 수 있어야 돼. 여기에서 1번 한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 4차 방정식인데 실근 하나씩만 원해. 그럼 얘네들은 이게 지나가야지. 양의 실근 한 개, 음의 실근 한 개. 알겠나? 따라서 A가 0보다 커야 돼. 1번. 자, 두 번째. 2번에서 원하는 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지나가야지. 오른쪽에서 만나는 거 양수근 두 개, 음수근 두 개. 그러려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는 작아야지 음수인 실근과 음수인 실근 두 개, 양수인 실근 두 개를 갖겠네. 오케이. 특별한 상황들 이야기해볼까? 양의 중근 하나, 음의 중근 하나. 양의 중근 하나, 음의 중근 하나.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지? 맞나? 중근 하나와 실근 두 개. 중근 하나와 실근 두 개를 가지려면
a가 0일 때면 되겠는데 a가 0이면 중근, x는 0에서 중근, 그 다음에 양쪽에 실근 2개. 방정식을 이야기하면서 y는 fx와 y는 0, y는 fx와 y는 gx 사이의 교점의 좌표를 우리가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는 게 방정식이라고 했다면 부등식의 의미는 fx가 0보다 크다. 이 이야기는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x값의 범위, 이걸 찾는 게 fx는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의 의미입니다. fx의 그래프가 가고 여기서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예요. fx가 0보다 크대요. 그 얘기는 fx가 0보다 큰 x가 마이너스 1도 작거나 x가 4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답을 원하고 있는 거야. 맞지? 우리가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서 이렇게 그렸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4예요. 근데 여기 그래프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작거나 같은, fx가 x축보다 작거나 같은 건 여기하고 여기 이 부분이 되겠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 부등식에 대한 답으로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등호도 있었는데. 내가 여기 등호를 붙이면 등호가 들어가고 등호가 없으면 등호를 안 붙이고, 등호는 x축이랑 만나는 것도 포함한다는 뜻이죠. 오케이? 자, 이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한다. 부등식이 성립한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fx가 0보다 크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떤 4차 부등식의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또는 이렇게 x축이 요놈의 이 꼭지점, 그러니까 최소값이 요 4차 함수의 최소값이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fx라는 요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야.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가 없는 4차 함수의 경우에는 최소값이 0보다 커야겠지. 등호 붙으면 안 돼. 그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안 되겠죠. 3차 함수는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얘가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그래프가 다 위에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범위를 제한합니다. x가 여기 a라는 값보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만큼만 놓고 봤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멈춰.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이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이 미분에서의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성립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인 거야. 122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서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같이 풀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기단이 힘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영향일 것 같아요. 편성품도 약해지기도 했고. 자, 우리 부등식 쪽의 이야기도 이제 마무리 좀 하고, 미분이 제가 미분계수 이야기 끝나고 도함수 우리 이제 미분하는 방법까지 한 다음에
극대극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분은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할 줄 알면 미분의 80%는 끝난 거야.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루는 그래프는 3차하고 4차야.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그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할 줄 안다라면 방정식이나 부등식 얘네들 다 별거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머릿속에서 이거 뭐 이 그리면 이렇게 돼 라고 하는 게 다 그려질 수만 있으면 그럼 별거 없이 다 해결이 됩니다. 걱정들 하지 마시고 부등식의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보면 자, 필수제 4번이에요. 4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모든 실수라고 주어지지? 그러면 4차 부등식입니다. 3차는 모든 부등식이라는 모든 실수라는 말을 쓸 수 없어. 3차는 4차는 이게 가능하죠. 3배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8x의 세제곱 더하기 a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4차 부등식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최소값. 왼쪽에 있는 함수를 역시 fx라고 놓을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0을 x축이라고 놓고 보면 fx라는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나가는 원칙이 됩니다. 원리가 되는 거죠. f'x 12x의 세제곱 24x의 제곱 0이 되는 거 구해야 되니까 12x 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2는 0. 그러면 x는 0에서 중분을 갖고 중분 그리고 x는 2에서 실근을 갖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그러니까 0에서 접하고 2에서 뚫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거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돼.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제곱을 달고 있는 부분은 접하는 데고 그 다음에 1차식 부분은 뚫고 올라가는 데야. 알겠니? 여기 이제 몇 개 개념이 잡혀야 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4차 fx의 그래프는 감소 증가잖아. 감소하다가 멈칫 감소하다가 요 2에서 이제 증가하니까 최소가 되는 순간은 x가 2에서 최소가 되겠지. 맞니? x는 2에서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f2의 값이 0보다 크다가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야. 자, 2를 대입하면 48, 88에 64 더하기 a가 0보다 커야 됩니다. a 빼기 16 넘기면 a는 a가 16보다 클 때 이 부등식은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부등식이 된다. f'x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낸 건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아낸 것 뿐이야. 극소가 되는 순간. 알겠나? 아니? 요게 여러분들이 성립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이고 자 5번에 보면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건 3차 부등식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3차 부등식의 모양이 위아래로 그러니까 아래로 음의무한대 양의무한대로 향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부등식에 대한 결과가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을 못 쓰는 거지. 하지만 x를 0보다 크다라고 제한하게 되면 이제 가능해집니다. 2x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이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성립하도록 하려면 좌변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두고 우변에 나와 있는 0이 x축이니까 3차 함수가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 최소값이 0보다 큰 쪽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게 나와 만들어지면 되겠죠. fx에 대해서 미분하시고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 6x로 묶어서 x 빼기 2 가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할 거니까 0하고 2를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0보다 큰 범위 요만큼의 범위인 거야. 그러면 x는 2에서가 최소가 되겠지. 이 값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우리가 문제 풀 때는
F2가 0보다 크다. 이걸 풀 거라. 2 대입해서 8, 2, 16, 4, 6에 24, A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8보다 크다라고 답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두 번째 있는 문제도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 이번에는 이것도 3차일 수밖에 없죠. x의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플러스 a 0보다 크다. a가 몇 범위? 이것도 뭐 다 똑같으니까 fx 잡고 f 프라임 x 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게 0 되는 값 찾으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그러면 아래로 블록하고 1, 3 증가 감소 증가. 자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x가 3보다 크니까 여기보다 큰 거잖아. 근데 얘는 최소값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 극소에 해당하는 값이 딱 x는 3에 걸렸기 때문에, 그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x축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 맞는데 이 부분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f3을 구할 거야. 이 f3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f3에서가 최소인데 x가 3보다 커. 3이 안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 3보다 큰 쪽에서는 얘가 증가하잖아. 그지? 3에서 0이 됐다 하더라도 3보다 큰 쪽은 0보다 조금이라도 큰 쪽에 있겠지.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등호가 들어간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 문제는 넘어가도 됩니다. 진짜 이해했어? 대충. 지금 그럼 마이너스는 더 밑으로 못 내는 거예요? 여기 내려가면 안 되죠. 0보다 커야 되니까요.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 0보다 커야 되는데 3에서가 딱 최소인데 그 3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3에서는 0이어도 되는 거야. 왜? 3보다 크니까 3.1에서는 0보다 커질 거야. 증가하잖아. 3보다 큰 쪽에서. 27 54 빼기 54 27 A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범위가 돼야 된다. 그래프를 갖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이 제일 처음에 미분을 생각하셨던 분들이 뉴턴과 라이프니츠라는 사람 중에서 뉴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 물리 공부하다 보면 고전역학이죠. 고전역학 그 물체의 운동의 법칙, 관성 법칙, 뭐 만유인력의 법칙 나오는 거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할 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뭐 하던 일이 뭐잖아. 상당히 내성적인 그 MBTI로 하면 I로 시작하는 사람이야. 뉴턴이. 그리고 뉴턴은 I로 시작하고 그 누구야? 라이프니츠는 E로 시작하는 사람이야. 아주 그냥 정치적이고 매우 활달한 사람이라서 라이프니츠가 지가 만들었다 그랬어. 미분이라는 이런 걸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호들은 라이프니츠 걸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개념적인 걸 놓고 보면 뉴턴의 것이 더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고 과학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돼서 뉴턴의 개념을 가지고 라이프니츠의 기호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근데 그 뉴턴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내성적인 사람이 사과나무 아래서 맨날 누워서 하고 있잖아. 사과 떨어지면 이거 왜 떨어지지? 맨날 이런 거나 하고 있고 떨어질 때 높이 데서 떨어지는 거하고 낮은 데서 떨어지는 게 어떻게 다를까? 사과하고 지구 사이의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내면서 지구가 가지고 있는 중력에 의해서 얘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뚝 떨어지면 얘가 떨어지는 순간에 지금 떨어지는데 한 3초 걸려. 그럼 2초 지나서는 속도가 얼마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거야. 그리고 얘가 뭐 앉아서 떨어진 사과를 들고 앞으로 던져면 이 떨어지는 저 과정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게 이런 겁니다. 어떤
위치 x라는 수직선상에서의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합니다.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시간에 대한 함수로. 그랬더니 이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어진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있어. 근데 그 위치에 대하여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위치가 변하는데 그게 시간과의 어떤 관계, 응? 시간이 변함에 따라 이 위치가 바뀌는 걸 가지고 하나의 비율을 만들어낸 거야. 그랬더니 바로 이게 속도가 된 거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위치, 이게 속도가 된 거야. 시간분의 거리를 속력이라고 부르고 시간분의 위치는 속도라고 부르죠. 그치 이과들아? 이과? 이과? 예. 맞아?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아는가? 네. 속도는 방향을 갖고 있고 속력은 크기만 갖고 있는 거야. 물리원 들으신 분들? 이거 물리원 말고 공통과학 시간에도 배우지 않나? 그냥 물리 썼습니다. 왜 쓸데없이 문과가 물리를 듣고 있어? 불화예요. 그지? 불하지? 불하치지 마, 이 새끼야. 자, 물리가 이게,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벡터. 벡터하고 스칼라라는 게 있어요. 얘는 크기와 방향을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칼라는 크기만을 나타내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크기와 방향이 필요한 건 속도, 뭐 힘, 또 뭐 있지? 뭐 속도, 힘, 뭐 이런 게 필요하고 크기만 나타내는 건 뭐 길이, 뭐 시간, 뭐 그런 거 있죠? 무게 이런 걸 나타낼 때는 질량 이런 걸 나타낼 때는 그냥 크기만 알면 돼요. 내 몸무게가 뭐 65kg야, 65kg이야 이런 거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근데 속도는 속력도 있죠. 속력도 스칼라입니다. 속도는 오른쪽으로 10km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중요한 거야.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후진선. 여기에 바닥에 물체가 하나 있어. 근데 이 물체를 이쪽 방향으로 끌고 있는지 이쪽 방향으로 끌고 있는지 이쪽 방향으로 끌고 있는지 얘가 이쪽으로 끌고 있으면 당기면 이 물체는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 그지? 이렇게 끌면 가장 효율적이고 이렇게 끌잖아? 그러면 이렇게 끄는 것은 실제로 앞으로 가는 데 쓰고 있는 건 요 방향의 이 힘의 중에서 요만큼만 쓰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5, 얘가 3, 얘가 4야. 이렇게 생긴 사람이 힘이 있어. 얘는 5만큼의 힘을 쓰고 있어. 그러면 실제로 앞으로 가는 데 쓰고 있는 힘은 3밖에 안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위로 2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4뉴턴을 쓰고 있는 거지. 응?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외이지.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5가 분산되기를 그러니까 비율이 3, 4로 비율이 나눠지는 거야. 그랬을 때 이 5 중에서 3만큼만 이만큼만 앞으로 가는 데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뭔가의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 벡터라고 하는 거고 그지? 벡터라고 하는 거야.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내가 표현하고 있는 건 위치라는 표현을 써요. 거리라고 안 하고 위치라는 표현을 쓸 거고 그 위치는 수직선상에서 방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수직선상에서 플러스 값이면 오른쪽, 마이너스 값이면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 위치가 플러스 3에 있다.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3만큼 간 거고 마이너스 3에 있다. 왼쪽으로 3만큼 간 거야. 방향을 가지고 있지? 오른쪽, 왼쪽. 뭘로? 부호로. 그치? 속도도 마찬가지야. 속도가 플러스 3이래. 오른쪽으로 3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 3, 왼쪽으로 3의 속력으로 가는 거야. 만약에 위아래면 플러스 3은 위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3은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부호는 방향만 의미한다. 부호는 방향만. 아무런 의미 같지만 그러니까 방향만 가지고 있는 거다. 여기에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위치를 나타내는 x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얘를 가지고 미분하래요. 미분하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위치는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속도. 지금 얘를 갖다가 f't라고 해서 이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면 얘는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되는 거다.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되는 거야. 어? 여기 상식적으로 그냥 시간분의 거리가 속도니까, 속력이니까 시간분의 위치는 속도고 속도는 시간의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속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마찬가지야. 요번에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요.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누지? 이걸 갖다 우리는 가속도라고 불러요.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걸 가속도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자, 속도를 미분하면 얘는 가속도가 나옵니다. 가속도가 나옵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런 거야. 여기에 x가 ft라고 하는 놈을 얘를 미분해. 그러면 얘는 속도가 되는 거야. 응? 얘를 미분하는 속도가 되는 거야. 또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얘를 갖다가 미분한 가속도가 되는 거야. 알았어? 가속도는 결국에 저 맨 앞에 주어진 걸 두 번 미분한 거야. 두 번 미분한 거야. 문과는 안 배우고요. 이과는 배울 겁니다. 이계 도함수, 미분을 두 번 한 함수를 이계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미적분에서 배울 거고, 일단은 뭐 쉽게 생각해서 위치를 한번 미분해서 속도를 만들고 속도를 다시 미분해서 가속도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아니 외워봅시다. 알겠니? 외워도 돼. 별로 게 많이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라서 의미를 좀 이해하시고 이해한 다음에 외우자.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오케이? 보면 별거 없어요. 개념 체크 1번. 128쪽에 개념 체크 1번이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가 X가 다음과 같을 때 T는 2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요. 위치 X라는 게 마이너스 3T의 제곱 더하기 7T야. 자,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속도는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야. 미분해 T에 대해서 마이너스 6T 더하기 7 됐지. 이제 가속도는 여기 나와 있는 속도를 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마이너스 6. 응? 그럼 미분하면 마이너스 6 되겠지. 문제에서 T에서 T가 2일 때 속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7. 그럼 마이너스 5 되지. 그지? 여기서 이 마이너스가 뭐라고? 마이너스는 방향. 처음에 출발하는 오른쪽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 왼쪽 방향으로 5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고, 가속도는 상수죠. 얘는 그냥 마이너스 6이 가속도입니다. 응? 가속도가 마이너스 6. 이거 뭐지? 사나? 너 물리 듣니? 안 들어? 왜 안 들어? 문의만 이과 화학은 듣니? 그나마 다행이네. 너 그래놓고 기계과 이런 데 가면 안 돼? 알았어? 무슨 거 가려고? 모르겠어. 화학, 생명 뭐 이런 데 가. 치사하게 물리 좋은 거 아니고 기계 뭐 이런 데 가면 안 돼? 건축 이런 데 가면? 건축 물리 있어야 돼요? 건축공학은 당연히 물리 알아야죠. 무량판 이런 거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 봐봐, 철근 안 넣었잖아. 이 또라이들 철근 안 넣으면 안 돼. 콘크리트 만들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철근을 넣는 이유는 콘크리트가 있지. 그지? 철근을 넣는 이유는 딱 하나야. 버티는 힘. 만약에 건물이 무너져. 건물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라고 딱 발표를 했어. 그러면 철근이 그걸 버티는 거야. 피난할 때까지. 그래서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콘크리트도 타요. 타면서 얘가 부서집니다. 그런데 철근이 그걸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다가 한 4시간을 버텨요. 4시간이면 다 도망가겠지? 그게 버텨주는 힘인 거야. 철근이 없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어떤 외력이 작용하는 순간 무너지는데 철근이 있으면 그걸 버텨주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는 그 높은 빌딩은 전부 다 철골이에요.
거의 콘크리트를 넣지 않아요. 철골이 좋은 건 얘가 휘어요. 휘어서 63빌딩의 최고층이 이게 좌우로 10m인가 움직여요. 바람 부는 거에 따라서 63층 전망대 있는 쪽이 바람 방향에 따라서 10m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여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얘가 안 부러져요. 버티면 부러집니다. 알아? 여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알았어? 건축 매니아에겐 다예요 사실. 나는 그죠. 뭐 그런 건 좋아요. 아무튼 지금 내가 보여준 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치? 요 개념만 일단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거 마무리하자마자 바로 적분 들어갈 거고 128쪽에 2번까지 풀어주시고 그리고 만렙은 요 가속도 문제 다 풀 수 있어서 만렙에서는 개념 들어가지 않은 77쪽까지의 문제를 좀 풀어갖고 오시겠습니까? 알았어. 76쪽까지만 풀어라. 76쪽에 28번. 76쪽이요? 76쪽에 28번까지 미분 한 번 하면 속도, 두 번 하면 가속도. KTX의 속도를 보여드리나요? 76쪽. 왜? 너 얼마나 많이 안 풀었길래? 한참 넘기면 76쪽으로 잘못 봤어요. 76쪽. 지금 우리가 숙제 연습 문제가 포함됐어. 연습 문제 들어갔으니까 연습 문제 풀고 놓치지 마라. 잘 잡아가자. 한 다음 주 중반이면 진도 끝날 거야.